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회계사에 합격한 2025년 신입 전문가들이 무려 76%가 포린을 비롯한 그 어떤 회계법인에도 지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있었죠. AI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건 문서로 일하는 회계사, 변호사만이 아니다. 손으로 일하는 의사마저 AI 로봇이 대체할 거다. 의대?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로이터 통신과 같은 외신에서는 한 목소리로 의사, 변호사는 3년 후, 5년 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전략 컨설팅 펌은 지금 당장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다. 어쩌면 AI 첫 희생양은 전략 컨설팅 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컨설팅 펌들이 가져가던 파일을 새로운 업계 신입생 팔란티어에게 완전히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나 그 컨설팅 펌 들어봤어. 야, 그 전설의 LG전자 핸드폰, 스마트폰은 얼마 못 갈 트렌드다. 오히려 피처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고 무려 1,000억 원을 받아가고 회사 운명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걔네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팔란티어라는 이름이 이런 전략 컨설팅 펌 이야기에 나오는 건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같이 한번 흑우와 함께 재미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펌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완전 탑 클래스 학교 출신에 딱 각 잡혀 있고 멋들어진 정장 수트를 입고 일하는 사람들, 한번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면 몇십 시간씩 갈아서 그 회사에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완전히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전문가 엘리트 집단 그 자체였는데 몇 개월 전에 그런 컨설팅 업계 위신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 있었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호주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AI를 시켜서 뽑아낸 리포트를 제출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흑우야, 컨설턴트들이 AI를 쓰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야? 업무 도구로서 당연히 쓸 수도 있지. 네, 저도 거기까지만 읽고 의아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의 근거에 들어가는 판결문이나 아니면 논문, 참고 문헌 등이 AI가 만들어낸 그냥 상상의 것들로 오류가 잔뜩 있었다. 그것도 한동안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가 그래 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했으니까 어련히 잘했겠어? 그렇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연구자에 의해서 겉으로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완전 내용이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세상에 만천하에 오류가 드러났었죠.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니까 일부 환불을 해주겠다 컨설팅 펌이 나섰고요. 특정본이 내면서 뒤늦게 우리가 작성했던 보고서 중 일부는 오픈 AI GPT-4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고지를 뒤늦게서야 달았다고 하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략 컨설팅 펌? 야, 거기서 파견 나온 컨설팅 회사 직원들 2주, 한 달, 한 6주 정도 깔짝 보고 보고서 하나씩 내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실정을 김대리, 최 과장만도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특히 챗GPT가 나온 직후 2024년까지 이른바 세계 유명 전략 컨설팅 펌으로 꼽히는 회사들은 매출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공포 마케팅이 첨가되었다고 하죠. 이런 대형 전략 컨설팅 펌에 다니는 뭐 파트너분들 얼마나 영업에 능수능란하겠습니까? 아유 대표님 요즘에 챗GPT 나온 거 아시죠? 혹시 좀 활용을 해보셨어요? 뭐라고요? 아직? 또 현업에 적용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옆 건물 비사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 경쟁사들은 벌써 AI 시대를 활짝 맞이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까지 출범했대요. 아직도 컨설팅 펌 의뢰를 안 하시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요? 꼭 저희를 수임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전 세계 180개 국가에 진출해서 수천 개의 기업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AI 인프라를 예쁘고 섹시하게 정말 쫙 깔아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략 컨설팅 회사들이 영업 피칭을 했었다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전략 컨설팅 펌 회사들이 너무 신뢰가 가고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옆 회사들에 비해서 좀 늦어질까봐 그렇게 호다닥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느 분야나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진짜 공포 마케팅이 효과적이긴 한가 봐요. 정말 얼마 전이었죠? 2024년 기준만 하더라도 글로벌 IT 전략 컨설팅 회사 엑센슈어에선 AI 관련 컨설팅 수주로만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냈다. BCG나 맥킨지도 적게는 20%에서 40%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시장인 AI 시스템 도입 관련 매출이 일어났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 컨설팅 회사들은 AI 시대? 우리가 완전히 선도한다. 컨설팅 회사는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 같은데요. 심지어 BCG는 이런 연구 논문도 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쥐뿔도 모르는 기업들 가서 AI 관련 컨설팅을 해주니까 그 기업들의 생산성이 무려 12에서 15%까지 증대하더라. 기존에도 실력이 있던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 AI를 만나니까 그냥 우리는 경영의 신이다. 돈 싸들고 빨리 우리 회사로 달려오라 이거야. 이렇게까지 의기양양했었는데 가장 최근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기업들이
기업들이 막상 이런 전략 컨설팅 펌 회사들한테 최종 보고서니 결과물이니 받아놓고 나니까 얘네 현업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위로 할 거면 정말 다시는 전략 컨설팅 펌에 일을 안 맡긴다, 그렇게 인터뷰에 답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쓰나미처럼 인류의 모든 분야를 휩쓸고 있는 AI의 파도 앞에 전략 컨설팅 펌의 위신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인데, 게다가 최근엔 이런 컨설팅 회사들의 뿌리부터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전세계 컨설팅 업계 넘버원 맥킨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사의 직원 5,000명을 잘랐다. 업계를 좀 아시는 분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컨설팅 같은 회사는 글로벌 업계 1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 정예 일당 100의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글로벌로 다 해봤자 약 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한국 오피스는 약 100명을 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5,000명을 자른 거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호구야, 그게 왜 이상한 일이야? 요즘에 특히 문과 관련 직무는 AI가 대체해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직원들 새로 안 뽑고 기존에 있는 고연봉 직원들 내보내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군사를 뺀 건강한 조직이 되어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컨설팅 업계만의 특이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킨지가 군사를 빼기 시작한 건 정말 이제 진짜 진검승부다, 과거의 관행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런 엄청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전략 컨설팅 펌 회사의 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컨설턴트가 와갖고 컨설턴트 10명에서 한 20명이 고객 회사로 와서 열심히 이 자료 주세요, 저 자료 주세요, 또 오피스 중에 한 구역을 딱 먹어갖고 야 밤에도 퇴근도 안 하고 도대체 쟤들 뭐해? 뭐든지 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지? 그런 의아함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과물이 PDF,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 장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절대 하지 마시고요, 피처폰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약된 문서로 나오고 돈은 적게는 뭐 수백억에서 천억까지도 가져가게 되는데,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선 얘네 그냥 좀 휘갈겨 쓰고 대충 쓰고 문서 채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원래 사람이 내 일이 가장 어렵고 남의 일이 가장 쉬워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전략 컨설팅 펌들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기업에게 제출을 하고 돈을 적지 않게 왕창 뜯어낼 수 있기 위해서 파트너 휘하에 수많은 주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컨설턴트 이런 직원들이 같이 프로젝트에 합세해서 열심히 뭐 300장, 500장, 1000장에 이르는 PPT도 찍어내고 글씨가 꼬부라져가는 먹물 좀 드셨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체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쫙 다 비싸게 책정을 해서 이런 총 인건비, 이른바 지적 노동의 형태로 기업들에게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 이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회사에 뭐 충성심 높고 성실한 직원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뭐 어디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초명문대를 나온 직원들은 없잖아. 그런 애들을 정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6주, 8주만 딱 우리 회사에 일을 시켜서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종의 외주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달, 두 달로 보면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 같지만서도 일반 정직원으로 뽑는 것보단 훨씬 더 싸다, 그런 논리가 통했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이런 파트너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했던 것들이 엑셀 만들고 인포그래픽 만들고 화려한 줄글들 쭉쭉쭉 써 내려가고, 눈치채셨나요? 요즘엔 이제 정말 옆집 뽀삐도 쓰는 오픈 AI, 챗GPT, 제미나이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직원들이 그냥 우르르 많이 왔다고 그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책정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 컨설팅 회사들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이런 인력 구조에서 업계율이라는 맥킨지부터 야 이제는 진짜 옛날같이 돈을 청구하던 문화가 절대 통하지 않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더라도 진짜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요? 컨설팅 회사가 성과 단위로 기업에게 과금을 하는 게 약간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매출을 얼마나 늘렸고 비용을 얼마나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가져갑니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껏 몇십 년 동안은 야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많이 썼으니까 돈 알아서 두둑히 챙겨주시죠,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기술이 빨리 발달하는 것 같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몇십 년째 성행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인류의 생산성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죠? 게다가 전략 컨설팅 회사들의 경쟁자들은 지금까지는 베인은 맥킨지, 맥킨지는 BCG 이렇게 서로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신생 기업들이 어쩌면 전략 컨설팅 펌 회사들의 파일을 완전히 씹어먹을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위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의 바로 컨설팅 펌 최후의 주인공, 정말 어쩌면 컨설팅 펌들의 미래라고 불리우고 있는 피터 틸의 팔란티어입니다. 자, 한국인분들도 아마 이 회사의 주식을 정말 좋아하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직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약간 흑우야 너무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전략 컨설팅 회사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수많은 문서와 최종 보고서 또 인사이트의 형태로 기업들에게 컨설팅 계약을 납품했었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문서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권고안을 소프트웨어화 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각 회사에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토대로 실시간으로 전략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있게 한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 점심 전엔 이걸 끝내야 되고요. 오후 2시 37분엔 이 재고를 B 오피스에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팔란티어가 곧 업계 표준이 되었던 항공 제조 산업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에어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랬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글로벌 여행 산업 호황으로 저희도 비행기 주세요. 비행기 바로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서로들 너무 줄기차게 이야기한 나머지 글로벌 여행 산업 호황으로 일부 인기 모델은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무려 8년에서 10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영업, 마케팅 그런 거보다 무조건 생산, 제조를 빨리빨리 돌리는 데 있겠죠. 그런데 각 비행기들은 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품 개수만 수백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400만 개에서 600만 개가 들어간대. 보통 자동차도 제조업 치고 난이도가 정말 높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통 3만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부품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부품이 언제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수를 생각하면 도대체 몇 개의 가지수가 나오려나? 그런 최적의 해 값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슈퍼컴퓨터를 구비해도 말이에요. 그런 에어버스나 보잉과 같은 회사에게 기존의 전략 컨설팅 펌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사 본사나 아니면 제조시설에 2달, 3달 이렇게 프로젝트 팀으로 꾸려서 간 다음에 저기요 대표님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니까 제조시설의 문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품 수백만 개 중에서도 제조에 가장 병목 현상을 일으켰던 건 다음과 같은 리스트였고요. 이걸 개선하면 효율을 17%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조그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신 분도 다들 잘 아시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내일, 다음 주, 4달이면 다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 그렇게 정적으로 딱 그 순간만을 위한 인사이트가 묻어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전략 컨설팅 펌하고는 다르게 팔란티어는 지금으로부터 한동안 쭉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에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출신 엔지니어들, 컨설턴트들은 모두 하나같이 코딩을 할 줄 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산출물인 소프트웨어는 에어버스와 같은 회사에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는 부품 B가 파리 공장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리스본으로 가는 37번 팔레트에 올려져서 2시간 안에 물류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해당 산업에 큰 도움이 되었냐? 팔란티어도 제2의 제3의 그냥 돈만 받아가는 컨설팅 회사 아니었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불과 역사가 20년 남짓된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에어버스, 델타항공, 브리티시 폴리트리움, 세계적인 원유회사 BP, 페라리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팔란티어를 맛본 기업들은 그들이 팔란티어로부터 받았던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는 건 단지 1차원 문제라고 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이러다 우리 회사 팔란티어에 종속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오잉? 팔란티어면 팔란티어고 에어버스면 에어버스지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팔란티어는 이들 회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를 단 일회성 비용으로 컨설팅비를 받지 않고 각 회사가 매년 절감하는 비용을 퍼센테이지로 떼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상품이 너무 좋아서 안 쓸 수도 없는데 우리가 버는 돈을 얘네들한테 다 뺏기네? 심지어 얘네들은 처음에 인력을 왕창 투입하고 나서 CS만 어느 정도 해주고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돈을 계속 가져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죠. 이런 업의 형태를 보면 인력들을 갈아내서 시간을 문서에, 보고서에, 폰트 크기에 맞춰서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갔던 전략 컨설팅 펌이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집 안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아내 수공업이었다면 이런 팔란티어의 결과물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다음 세대 산업혁명이겠구나 느낌이 확 오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회계사 진짜 큰일 났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의사는 다른 줄 아냐 이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특히 이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2030 또 대학생들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될수록 기존의 관료주의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런 회사들에 취직하는 거에 또 평생을 함께하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팔란티어가 기존에 있는 전략 컨설팅 회사들을 어떻게 경쟁에서 압도하는지를 지켜보았는데 지금은 이런 가장 최첨단 기술의 혁신이 에어버스니 페라리니 원유회사니 이렇게 중후장대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차츰차츰 더 규모가 작고 하지만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작은 사업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게 공부했는데 취직자리 왜 없나요? 뺑! 제 취직자리 보장해주세요 라고 한탄하는 것보다 AI발 혁신이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높은 데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차근차근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에선 우리들 2030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그걸 어디 BCG, 베인앤컴퍼니, 맥킨지에 있는 40대,
50대 파트너분이 쉽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여기선 우리가 진짜 주인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마찬가지로 맥킨지, BCG, 베인앤컴퍼니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주니어 RA 분들이 내리막을 걸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에너지 넘치고 다방면을 쌓았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혁신들의 새 활로를 뚫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진짜 흐우야 말이 쉽다. 너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나마 앞서서 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리듬으로 성공했냐 그런 걸 지켜보면 조금 우리들의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아주 작지만 성공할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봤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전략 컨설팅 펌을 무너뜨리고 있는 팔란티어 그리고 피터 틸이 어떻게 기업을 처음 설립했냐, 그들의 첫 고객의 상대는 미국의 육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눈에 보기에 미군의 모든 시스템이 정말 너무나 낙후가 됐던 거야. 미군 내부에 있는 장교, 병사들이 각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들어가고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허구한 날 렉 걸리고 제대로 입력되는 건 없고 그랬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창업자들은 지금 당장 보기에 섹시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져가서 어쩌면 정말 낙후돼 있는 새로운 게 나온 지 정말 오래된 그런 집단에 다가가는 것 같죠. 그런데 많이 쉽지 이렇게 보수적이고 바뀌는 걸 싫어하는 조직에게 혁신을 권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미국 국방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고자 하는 방산업체들에겐 그야말로 갑 중에 갑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앞으로 평생을 납품을 못할까봐 어떤 정부 결정이 비효율적인 게 있어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팔란티어가 미국 육군이 사용하는 시스템들 너무 썩었어, 너무 옛날 거고 구려요,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랬을 때 미국 국방부는 언제나처럼 싫은데? 우리 거 그냥 아직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거절에 좌절할 것 같으면 창업자가 아니다. 이런 좌절스러운 순간에 팔란티어와 그 창업자가 내렸던 결정, 그 결정은 바로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야, 이게 진짜 미국 창업자들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보여주는 약간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물건을 계속 5년, 10년을 팔고자 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 영업이 아니라 소송을 꺼내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그냥 여느 기업이 아니라 상대가 미국 국방부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팔란티어의 손을 들어줬고 그 어떤 모든 납품업체보다 팔란티어의 제품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을 해서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최종 수주시켰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창업가들은 역사에 남는 또라이 기질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또 유용하게 읽으셨겠지만 이런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정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책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정말 딱 의미 그 자체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형태에서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진입장벽을 가지는 회사까지 어떻게 하면 이룩할 수 있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다닐 때부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회사에 다녀서 제 인생 모든 걸 걸고 헌신해도 헌신짝 내버리듯 던져질 수 있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과연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정말 작은 시장들에서 기술력이나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나가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아직은 꿈을 완전히 이뤘다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요즘 20, 30대 또래 친구들이 정말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일찍이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스스로 겪지 않아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하지 않은 다른 산업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경을 겪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먼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정말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 AI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